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익산 시민 여러분, 제21대 익산시 갑지역구 국회의원인 저 김승훈 오늘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4년 전 품었던 초심 그대로 고향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하겠다고 굳게 약속드립니다. 저는 예산 전문성을 살려 열악한 지방도시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올해 어느 때보다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웠지만 우리 익산시는 올해 국가 예산 1조 원을 돌파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익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희망차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 전북도민, 익산 시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은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시대라는 거대한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미래가 보입니다. 오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뛰었던 4년을 발판 삼아 앞으로 어떻게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폭정으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초부자 감세 등 소수에 치중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방도시를 도외시하여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과 경제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고 특히 지방 소멸과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전북 거점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거점 도시란 익산과 비슷한 중소도시에 혁신도시, 즉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교육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 지역 간 교통 인프라와 문화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주거, 생활, 관광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자족형 도시를 말합니다. 저는 전북의 익산시를 대한민국 호남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도시의 선도적 대표 모델로 육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린이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삶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만신창이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다음 대선 승리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수권 정당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익산 시민 여러분, 전북은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이 되도록 이한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악질 네거티브 선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의 피습 사건에서 우리가 직면했듯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악마적인 네거티브 공작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4년 전 선거에서도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지켰습니다만 극심한 네거티브 공작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무려 16건의 검찰 고발을 당했는데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혐오의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네거티브 선거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마땅히 클린 선거를 할 것이라고 약속드리며 총선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들도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위기는 도전의 기회입니다. 전북과 익산의 변화를 이끌고 균형 발전을 통해 익산의 소멸을 막아낼 검증등 일꾼이 누구겠습니까? 예산 전문가이며 인원 해결사이자 뜨거운 신념으로 변화를 앞당기는 저 김수웅이 전북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익산, 다 함께 잘 사는 전북,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두 가지 질문을 네. 드렸는데요. 처음 출마할 때 전북구청 비상 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진흥원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도 뭐 갑질 얘기가 좀 나왔어요. 여기 익산 시의원이 국회의원이 갑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요. 이 내용도 중앙당부에 보고가 돼서 공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떠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북도청 익산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전주가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이고 혁신도시를 갖고 있는 도시여서 그때 당시에 우리 기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주가 특례시를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전북 특례시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북 도청 이전을 익산으로 하면 전북 특례시가 지정이 될 경우 익산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전북 특례시 지정이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진흥원 관련해서 아까 네. 무슨 말씀하셨죠? 갑질 논란. 갑질 논란이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갑질할 시간도 없고 갑질할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 진흥원을 2021년 기억에 한 4월경에 방문했는데요. 제가 2020년 5월 30일에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 전북도, 그 다음에 익산시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제가 전국에 아산시, 그 다음에 청주시, 진천시, 음성군, 창원시, 진주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수원에, 기흥에 삼성 반도체도 가고 현대자동차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청주에 LG 기업도 방문하고, 기업 지금 SK는 방문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방문하고, 부산 기업을 비롯해서 스마트 기업들을 다 방문하고, CJ 진천 거기 푸드밸리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흥원을 방문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국가 산단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대기업을 비롯해서 기업 유치에 어떻게 하면 조그마한 성과라도 거둘 수 있는가 해서 그 성과에 대한 어떤 기업 유치를 위한 간담회차 들렸고요. 거기 가서 제가 갑질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녹취도 있다는데. 공개하십시오. 제가 거기한테 공개하라고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갑질 논란이 있고 나서 김영재 이사장이 언론에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저한테. 저는 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 중앙당에서 김수영 의원을 보기에 김수영 의원이 갑질할 국회의원이고 성실하고 지역을 위해서 예산 전문가이고 경제 전문가이고 의정 활동의 모든 활동을 보면 알 텐데 제가 갑질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니, 네, 그런 것들이 왜냐면 의원이 의회 상처 국회에 근무하실 때 기사화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그게 갑질입니까? 제가 갑질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저는 의정 활동이나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개인을 상대로 또 기관을 상대로 갑질할 시간조차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럼 만약에 녹취에서 갑질한 것이 드러나면은 출마를 저는 어떤 녹취를 공개하십시오. 그 당시도 제가 공개하라고 공개하라고 했고, 그럴 일 자체가 뭐 전혀 없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총선이. 우리 익산갑뿐만 아니라 뭐 정부청이나 우리 전주 병지역, 전라도 전체에서 고소 고발전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이런 상황을 보니까 우리 익산갑도 이제 10년 인사를 다 했다는 이유로 지금 함께 고소고발이 되는 게 있잖아요. 상대 후보 부상진.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부상진 후보 쪽이 뭐 이렇게 지방 의원들하고 같이 시청 뭐 이렇게 과를 돌면서 인사를 했다. 이것이 선거 위반이 아니냐 하고 이제 그 허물로 하는데 아닌가요? 저는 고발돼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백산 선관위로부터 가서 상세히 소명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에 처음에 출마를 해서 16건 이상의 고발을 당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시민들께 기회 되면 소상히 발표합니다. 저는 남을 고발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저기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돼서 어느 기관을 유치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되려면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법률에 현재는 혁신도시로 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관영 도지사의 민선 8기인가요? 김관영 도지사가요? 그 공약을 보시면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혁신도시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걸 익산시 일원에 지정하겠다고 그 공약집에 나와 있고,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김관영 지사와 협력하고 있고, 그래서 정북특별자치도법 이번에 개정안을 할 때 그 혁신도시 제2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개정안을 제가 도의회 건의해서 거기에 이제 개정안에 포함이 됐는데요. 정부가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 이해 지역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어떠한 로드맵도 안 나와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에 공공기관 이전하면 어떤 공공기관을 가져와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익산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전 대상 기관이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여기서 어느 공공기관을 뭐 이전시키는데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 유치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지역마다 각각 뭐 전주는 제3 금융중심시 지정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아직 이렇게 법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내 경선 중시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끝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시는지.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공관위에서 일정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일정대로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 토요일 날 그 예비 후보자들 면접이 있죠. 이번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있고 그 면접이 끝나고 나면 경선 일정에 맞춰서 뭐 이렇게 경선 대상자를 정할 것 같고 그 일정은 경선은 2월 15일 이후로 지금 하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중앙당에서 지역별 경선 일자를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중앙당도 정해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합리적인 일정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컷오프 대상자라고 생각 안 하시고요? 컷오프 대상자라고 혹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일 있겠습니다. 우리 현역이 있는 곳은 보통 EBS 공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세요? 예. 현역이 있는 곳은 보통 EBS이 없습니다. 3대수까지.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배수에 대한 공관위의 우리 중앙당 공관위에서 발표한 적이 없어서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기자분들한테 제가 전북 거점도시 이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제가 이제 국토에 있으면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정부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의 거점도시가 육성이 안 되면 그냥 서울로 젊은 사람이나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이게 다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도시의 중요성을 우리 전북 정치권이나 그 다음에 전라북도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박상호 지금 신임 국토부 장관 때 제가 이 청문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정부도 국토부도 이 점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제가 국토위에서 보니까 GTX가 강원도 원주, 춘천까지 가고 충남은 아산, 천안까지 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바운더리가 진짜 거기로 또 이렇게 교통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산업이나 주거 환경이 다시 재편성되면 더욱더 지방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는 이 거점도시 육성에 여기에 계신 언론인 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치권 또 전북도 시군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상 질문이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